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주 교통민정 팀장님은 오늘 오해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우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사재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준복 차량 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 성과,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춘구간의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 정류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이용객에게 실시간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내 이론 중에서 승객이 많은 동지역에서 한 35개 정도 정류장, 그 다음에 충주시 영계 축으로 해가지고 대군 동양 축으로 35개소 해서 총 70개 정도의 그 버스 정류장에 설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15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중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70% 그랬는데 참고로 충주 지역에서 삼척 동양간 축에 그 약 5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같이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사업을 위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하반기에 본사업 발주 시공 업체가 조달청부터 선정이 되면은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택시가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을 구조 개선을 통해서 택시 총량 개수를 적정하게 조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는 개인 택시가 455대, 그 다음에 법인 택시가 8개사에서 248대에서 총 9개사에 703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차 대상 차량이 총 124대로 금년 5월달에 용역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 보조가 보상금이 대당 390만원 한도 내에서 3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지방비로 12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그 시내의 택시 시세가 개인 택시는 약 1억 원 정도 되고 법인 택시는 대당 약 3,600만원 정도 돼서 국비 보조금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 택시 감차 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보상금 가격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들 연도별 감차 계획 등을 위원회가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대한 감차 보상 추진입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경우에 금년에 약 10%인 12대를 감차를 시키고 법인 택시에서, 그렇지 못하면 2015년 당초 예산에 각각 반영을 해가지고 감차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광장 등을 개조해서 이면 도로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금년에 약 10가구를 할 계획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4가구에 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공 완료한 실적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이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도 계속 이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18쪽입니다. 브랜드 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총 관내에는 700세대의 택시에서 콜 회사가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서 700세대의 2개 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2억 3,1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콜 사업비 지원, 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단말기 주최 예산 지원 등의 택시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택시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도와주고 또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 기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상반기 6월 말까지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택시가 4대가 운행을 했는데 상반기에 2대를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 지회에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이용 실적을 보면 전체 5,226건에 9,045명이 이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월 평균 872건에 1,507명의 인원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비용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전운수 지ቸ교통 각 34대씩에서 총 2개 업체에 68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건전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동안에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거치노선 손실보상에서 총 5개 사업에 17억 1,500만 원을 지원,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으로 유지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의 확산이 되고 또 서비스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무게 승강장에서 총 709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동안에 총 109개 버스 승강장을 시설, 개선, 유지 보수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버스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운수업체의 유류 원가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류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서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은 지급 대상은 총 관내 시내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해서 1,130업체에 2,265대의 차량이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로 전액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4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원에 척도를 기여하고 또 부정수급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척도를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관내에는 지금 전체 저희가 단속 지역이 13개 노선에 39.71km가 단속 구간으로 경찰서하고 위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 CCTV가 25개소가 있고 이동식 단속 차량이 3대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전체 7,311건에 2억 7,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서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또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 정차 국대로 친합의 필수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리 같은 거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7,311건에 2억 7,9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차선 도색입니다. 관내에는 저희가 지금 도색하고 있는 차선 길이가 총 1,396km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10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진 대상은 시내 주요 도로고, 그 다음에 외곽 읍면 지역의 도로에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차선 도색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이 13년에 비해서도 한 3억 정도가 작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부족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차선 도색에 출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반면에 교통신호기가 총 389개소,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4,29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유지관리 운영비가 금년 상반기 동안에 3억 6,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안전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조 공용 유료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시민주차타워, 청정주차타워, 노상유료 주차장에서 총 23개소의 942면의 유료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용 주차장에 관련자 주택자에 대한 교육 및 또 정기를 수시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차장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조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 계획은 4개로 현재 시립도서관 옆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에는 실내 교육장, 실외 교육장,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며, 운영 방법은 민관 위탁으로 현재 사단법인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회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간 민간 위탁비가 7,200만 원을 포함하여서 전체 8,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시적으로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의 참가자들이 상반기에 총 72개 단체 1,721명이 교통안전 현장 체험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3년 같은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관내 학생들이 73% 정도, 그 다음에 영월군, 단양군, 충주시, 원주시, 관 외의 학생들이 약 27%가 저희 체험공원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제 건전 입소입니다. 관내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정비업, 매매업 사업 등 총 195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관리사업체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관리하고 또 교통복귀를 지켜서 사업을 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운전입니다. 상반기에 무단방치 차량을 총 69대를 처리하였으며, 무공운행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48건 송치, 범칙금 18건,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33건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러한 불법 차량들이 근절될 수 있고 또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고객 감독의 차량 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59,85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 동안에는 신규 등록, 변경 등록 포함하여서 총 15,176건의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친절하게 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조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심야시내 버스 안심 휴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야의 밤에
도시 외곽 지역이나 또 면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까지가 거리가 멀었을 때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안전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시범 사업으로 3개 노선에 가작동까지 가는 버스, 그 동양 학산리, 금선 사공리 가는 버스를 심야버스에 한해서 정거장 주차장이 아닌 곳이라도 아무 데서나 승객이 원하면은 집 앞에, 집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데서 하차를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추진을 해가면서 문제점은 또 보완을 하고 또 효과가 있을 경우에 더욱더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조 교통 모니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 개인 택시 운전기사로 해서 33명을 교통 모니터용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택시 운전기사 되시는 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뭐 도로나 또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고 또 시민안전에 문제가 있고 불편이 있고 하는 사항을 수신자 부담 전화로 080-859-0789 수신자 부담 전화로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바로 즉시 현장 확인해서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교통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총 24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모니터 요원들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실적을 평가해서 동의 모니터, 우수 모니터 요원들 한대는 표창을 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 하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쪽을 봐주십시오. 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따라서 상반기 추진 실적 보면은 오지 주민 교통 불편 그 보상이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 오지 교통 불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한수면하고 덕산면의 일부 노선입니다. 그래서 한수면은 거의 전체 마을이 오지 교통으로 지정되어 있고 덕산면은 한 절반 정도의 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그 버스 승차권을 배부해서 지원을 하는 지원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버스 승차권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차권은 어떻게 어르신들한테만 하는 학생들이요? 거기 이제 두 개 면에 덕산면, 한수면 해가지고 그 해당 지역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이장님들이 그 안배를 합니다. 매수를요. 승차권 매수를. 학생도 되고 예, 주민들 안에서만. 예, 학생용, 일반용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버스를 승차를 하게 되면 버스에서 회수한 회수권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 오지 주민 보상을 해주는 이런 절차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독산하고 한수에 몇 명 정도? 지금 그 인원으로 따지지는 않고요. 전체 6,600만 원 중에서 한수면에 3,600만 원, 덕산면에 3,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1조. 오기 강동의 그 차량 등록 민원 주거리인데요. 자동차 등록 현황이 돼 보면 현재 59,850개가
판독했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시민의 그러면 2.3명당 한 대꼴로 승용 승합 화물차가 갖고 있네요. 예. 그렇죠? 맞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차량 등록 이제 많아지고 에 따라서 이런 그 주차 공간 이런 거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대책은 교통과장님 생각한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량 등록이 그 규격표에서 이제 나타나지만 연간 2013년에 비해서 지금 2.4%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이 중에는 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부설 주차장 부분, 또 앞에서 보고드린 우리 공용유료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연내에 총괄적으로 한번 차량하고 또 주차장하고의 그 이제 공급 수요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다시 주차장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답변 잘 해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그 차량 대수는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 공용 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시민들이 많은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우리 하나가 우리가 주차장 그 확보 문제가 있어요.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대책을 좀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고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택시 감차 그 보상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이 감차 대상이 124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용역 결과 나온 건데 지금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택시를 감차를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더 불편해지죠, 그죠? 굳이 감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거의 그 과잉되어 공급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 사업체에서는 경영난에 굉장히 이제 허덕인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시행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차를 시키도록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택시가 이제 감차가 된다면 오히려 제천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개인 택시는 더 이상 인허가를 안 하고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중단 택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법인 택시는 많고 법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여기서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이런 모든 면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친절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래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예전같이 10년 이상인가 12년 이상인가 그 무사고면은 개인 면허를 주는 게 있었죠, 그죠? 네.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사기 진작이 되게끔 내가 이 택시를 하면은 개인 택시를 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개인 택시가 지금 예전에 법이 모순이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승계가 된다는 거, 매매가 된다는 거, 그죠? 예, 지금도 무슨 예, 지금도 되고 있죠, 그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개인 면허를 내주는 거는 승계가 안 되죠.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심사를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기존에 전에 나 있던 그러니까 면허가 나가 있는 개인택시는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거는 이제 승계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개인 면허가 내주면은 시에서 이제 뭐 기준이 있겠죠. 이게 승계가 안 된다, 매매가 안 된다. 네. 개인이 이제 뭐 몇 세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가 됐을 때는 면허를 자동으로 반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 경영난이 좀 어렵다 하잖아요. 경영 때문에 좀 힘들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인 택시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범택시를. 네. 그리고 개인 면허를 내주는 거예요. 개인 면허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개인 면허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매매나 승계가 안 되고 본인까지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 개인 면허를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주는 데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네, 저희 시도 몇 년 전에 예. 한번 법인 택시를 예. 강차시키면서 개인 택시로 전환시켜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예, 그죠? 예. 지금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법인 택시를 뭐 10대 감차시킨다면 한 2대, 3대 정도. 예. 또 계속해서 이제 매입을 하면서 법인 택시를 줄이면은 뭐 동영상 때문에 힘들다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다 개인 사업자니까. 그죠? 네. 그런 해결 방안도 좋을 것 같고요. 또 7쪽에 보면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지금 장락동에 민원 몇 군데가 들어온 데 있거든요. 지금 내 집 앞 앞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내 집 안에다가 인도에다가 주차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 집 안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그 절차가 힘들어요.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설계를 받으려면. 그 사실 시에서 이건 어차피 건장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그 경계선만 낮춰주고 인도만 조금만 낮춰주면 집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무료로 해줘도 된다고 봐요. 집 안에다 주차를 한다는 거.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도로 건설관 있죠. 거기다 하면은 이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야 돼 이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비용이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내 집 안에다가 주차를 하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건설과하고 좀 영어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실 경계선만 낮춰주고 그 인도브록만 원만하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공사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데 그런 거에 뭐 개소당 지금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300만 원씩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해당하면 개소당은 1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경계석 바꾸고서 인도 조금만 낮춰준다면 이런 사업도 아마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다면 인도 앞에 안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청전동 저 이택지도 그렇고 장락동 저기 주택지 있죠. 저기 성환솔 아파트 앞쪽으로 예. 거기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를 한번 그 건설과하고 해가지고 그 집 안으로다가 주차를 할 수 있다면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뭐 시에서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주차난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같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쪽에 보면요. 그 브랜드 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콜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콜 사업비가 지금 도비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타 지역에 보면은 사실 이 콜비를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처는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택시를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아파트 몇 호 라인까지 오가려면 택시가 와요. 친절하게 오고 또 콜비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 콜 그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풍몰 같은 데는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두 개 콜 회사에 연간 2억 4,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도비를 20% 지원을 하고 나머지 80%가 자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비라는 게 자부담? 예, 자부담이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5, 6만 원씩 낸다 그러더라고요. 이 콜비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콜비를 안 받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 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20% 지원이 있지만은 시비를 좀 한번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택시 그 운송 요금 그 매는 실질적으로 콜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운전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콜비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그 이제 이유는 잘 아시지만 콜비를 받으면 택시 승객이 줄어든다. 네. 이제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근데 콜비를 받으면은 자부담은 해도 크게 이제 그렇죠. 올 부담이 가는데 그렇죠. 콜비를 안 받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철 시민이 이 택시를 싸게 이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콜비를 안 내고서 그죠? 예.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콜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도 시에서 시민을 위한 거니까 뭐 지원을 해주면은 콜비 앞으로도 계속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청포콜이나 의임콜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도비라든가 시비로 운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도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 예산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합쳐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거, 그죠? 예. 예, 합쳐갖고 운영을 한다면 제가 뭐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관계자하고 얘기했을 때 한 70% 정도면 운영을 하지 않을까 전체 예산에. 그러면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콜 사업을 지원한다면은 이것도 좀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택시 그 개인 택시고 이 법인 택시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 보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택시비가 올라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좀 부담이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를 따졌을 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월 200만 원을 못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시민을 편의를 위한다면 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에 그 불법 주전차 단속 있죠. 예. 이건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단속 구간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그 이제 단속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 다니는 데가. 근데 그 외에 또 갑자기 또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또 여지없이 또 교통과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천에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어도 이 단속 구간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죠, 그죠? 네. 이 처음 개도 방송 나갈 때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처음에 갈 때 음악 소리가 작아요. 두 번째 갈 때 음악 소리가 크고요. 그 음악 소리 들려갖고 나가면 한번 찍힌 거예요. 그거는 여지없이.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음악을 좀 크게 틀던가, 아니 주차를 안 하면 괜찮은데 잠깐 주정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 이 주차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좀 계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같은 경우도 어느 골목길 단속하는 데가 어디죠? 제천시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예. 지금 저희가 전체 단속 구간이 39.71km인데 이 부분이 경찰서가 그러니까 단속 노선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저희 시에다가 단속을 해달라고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1km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단속을 해야 되는 구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경찰서나 지구대나 이런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주차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39.7km만 시가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잘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교통과에서 아무래도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겠지만은 좀 탄력적으로다가 주정차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형 차량 있죠. 밤샘 주차. 예. 그런 경우는 지금 올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평균 월 한 2, 3회 정도씩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지역이 신백동치 공원 앞에, 그 다음에 조회 소방서, 그 다음에 하소 사단지 옆에, 그 다음에 강도 휴먼시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고쳐지나요? 네. 근데 단속보다는 그 계도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고는 워낙 있었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한번 이제 화물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은
과징금이 굉장히 높습니다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계에 대한 지장이 가고 뭐 그런 저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 거가 총 50대 차량 부과를 했어요. 전번에 몇 번에 걸쳐서 제도하고 본법장 붙이고 그때가 이제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방송 주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계도를 해가지고 주거 지역 쪽에는 될 수 있으면 밤샘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17쪽에 공영 유료 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충전 주차 타워가 가장 지금 활성화가 못 되고 있죠, 그죠? 네. 지금 수탁료가 여기 2,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떨어졌죠, 지금? 지금 이제 그 1,900만 원 정도에서 내려가는데 최하위까지 내려가면 최종 그 재정법에서 정한 최저 금액으로 내려가면 한 1,27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에 건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청전도 그 주차 타워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한 주차 타워니까 시민을 위한 전시시설을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각 이 사회봉사단체 그런 사무실을 용도 변경해서 1층에 사무실을 준다거나 증인 안 됐을 때는 또 용도 변경해가지고 이 상가를 임대를 준다거나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1층 일부를 임대를 준다거나 그런 여러 다각적으로다가 용도 변경해가지고 좀 이 주차장을 좀 활용도 높게끔 쓸 수 있게끔 방안을 찾으라고 2010년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쪽에 대해서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 당시에는 그 관리자가 수탁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현재까지 이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수차에 걸쳐 가지고 유찰 공고 내고 유찰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을 위한 주차 타워니까 우리 공익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용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그 주차장 우리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제천 시민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올해 그 상반기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주차장 그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주차장 그 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용 유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자투리 땅 이용할 수 있는 거하고 두 번째는 상가나 그 학교 또는 그 종교시설 이런 부대시설을 쓰지 않는 시간 동안 또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 집 앞 주차장 그 각기 사업의 그 확대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한 3-4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자투리 땅 그 조성 사업을 그 다른 곳에 벤치마킹 하셔갖고 그 나대지나 공안지 이런 거를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다 됐나요? 예, 그때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내 그 동지역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문서도 나갔고 일부는 이제 표신도 받은 거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 부분은 또 상호간에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현황은 지금 거의 조사는 다 받았는데 그게 실적이 할 만한 데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회계과에서 저희 이제 그 시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쪽에 청정동에 이제 일개소 지금 뭐 그 협의를 중인데 이제 결정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협의 중인 것이 일개소가 있고 지금 그런데 일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작두리 땅 활용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또 그렇게 네, 과장님. 예. 검토는 지금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향후 3, 4년 안에 주차장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이 조금 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찾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래서 그 성공하시거나 뭐 그 호응이 좋으면 다른 동에도 연차적으로 그래야지 저희가 이 계속 얘기가 해마다 안 나오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지 지금 몇 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 우리 김호경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 청전 그 주차장도 계속 몇 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유찰가가 1200, 1300 그랬는데도 지금 그걸 위탁받아서 운영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타시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향후 공영 그 주차장 확보도 굉장히 계획도 없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유지나 사유지 근데 안 쓰고 있는 건 저희가 1년치 임대료를 내더라도 그때 보면 타 지방에 그 자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그런 계획이 좀 잡히면 차후에라도 조금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올 2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는 우리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에 조금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많이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회의나 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위원회 쪽에서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화물 그 주차장 그 공영 주차장 그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그 이제 안행부에 중앙 투융자 심사가 7월달에 있었습니다. 7월 중순에 7월 초에 했는데 그 재검토하는 걸로 그 내려왔습니다요. 그래서 그때 재검토가 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를 재검토를 하는 건지 이런 거가 없이 재검토 결과만 가지고 지금 내려온 거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행부를 입장을 가든지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우리 화물 자동차 그 공영 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화물차는 많은데 이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지 않고 그 협소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가나 상가에 그 밤샘 주차를 하셔서 우리 안전 위험 사고도 물론 있고 또 물론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분들이 지금 또 민원사항을 계속 누시고 있는데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는 야간에 또 우리 불법 그거를 또 하러 가지 않습니까? 점검을.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상반기에 50번을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생계가 또 그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벌금도 굉장히 셉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그 우리 공영주차장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투용자 심사에서 지금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투용자 심사가 통과되게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러 가지 안전이나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계도와 이제 이제 적발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투용자 심사하고 나서 이렇게 되더라도 뭐 선정되고 국비 확보하고 이러면 그 행정 절차만 해도 한 1년은 넘게 걸리겠네요. 이 얘기가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죠? 네, 화물주차장 이야기는 뭐 나온 지가 진짜 뭐 10여 년도 더 된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투용자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그다음에는 바로 뭐 예산 부분 쪽으로 이제 보안 쪽으로 가는 거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용자 심사가 지금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뭐 국도비나 뭐 이런 거는 지금 확보를 못할 거고,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나중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과에 우리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뭐 우리 다양한 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가고 이번에만큼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